네, 요즘도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가 표류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갔다가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서 귀국을 조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유학을 준비하다가 유학이 점수 몇 개가 안 나오는 거에 함몰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나 전공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1, 2년을 버리는 학생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가면 좋은데 계속해서 잘 못 가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네, 잘 가는 학생은 이 영상이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 포기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들, 이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는 영어, 수학 관련 없이 다 비슷한 점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요, 아, 그래, 이거야 라든지, 이거 내가 알던 거였어 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틀린 이유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지 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설명해봐, 이렇게 됐을 때 자신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훈련을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 캠퍼스 같으면 이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요때 이 동사 내용들 그리고 이 동사의 변형들을 다 숙지만 하고 있어도 그 앞에 철수를 붙이든 영의를 붙이든 다 문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많이 쓰는 동사들을 딱 한정해서 외운다 그러면 한 4,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4,500개를 목록화를 해서 1번부터 400번까지의 단어를 매일 시험을 스스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5번 연속으로 한 번도 안 틀릴 때까지 계속 똑같은 걸 보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로 머리로 그냥 이렇게 가늠질을 해서 공부를 하는 습성을 몸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달성을 한다면, 저는 요것들이 이 뒤에 모든 제한 요인들을 걷어 올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크게 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유학에서 낭인이 되는 학생들을 보면 한 가지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토플이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80점이 최저 점수인데 내가 한 76점이야. 그러면 이걸 80점 무조건 넘어야 된다,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점수가 오를 때에만 이제 이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토플 문제만 계속 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영어의 기초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토플 점수가 운 좋게 76점이 나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친구는 계속 문제만 푼다고 해서 절대로 80점 이상이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이 좋아서 80점이 넘었다고 했더라도 대학에 진학을 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운 좋게 들어가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계속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자꾸 거기서의 편법을 찾는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팔랑귀거나 아니면 남이랑은 거의 상의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나, 한두 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자들만을 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 주변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조언만을 들을 게 아니라 실제 이 업계에서의 전문가들을 최소 3명에서 5명 이상을 좀 만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자신이 지금 처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화되어 있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을 좀 안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사실 이 친구들이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포인트들을 알려줄 수 있는 주변 이웃들이나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흑발질을 하다가 무의에 그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유는 실제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100까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매일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5일 연속으로
뭐 틀리는 게 0이 될 때까지를 외운다든지 네, 이런 수고로움을 처음에는 겪든 한이 있더라도 1에서 100만큼을 알아야 될 때 그 100만큼을 몸으로 완전히 익히는 이런 연습들부터가 출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넓게 봐야 된다. 본인이 이런 토플이나 이런 것들이 점수가 당장 안 나오니까 한 2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토플 점수 문제만 계속 풀면 되겠지. SAT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럴 때 의외의 변수로 지금 계속 점수가 안 오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영어의 구조 자체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네, 실제로 영어의 라이팅 같은 부분들이 미숙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템플릿을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인 상황이거나 이럴 때 계속 요행을 바라거나 템플릿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고 또는 당장 문제 푸는 거에만 급급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고민해보고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 부분이 반드시 메꿔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팔랑기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글로써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생긴 질문들을 바탕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좀 찾아서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유학을 누구한테 지금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촌이 미국에 살아서요라든지 거기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조언을 계속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거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두 사람의 의견에 너무 치중을 한 나머지 그걸 모든 걸로 맹신을 해버리는 순간 사람이 되게 편협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3명에서 5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보 수렴을 좀 마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좀 현명한 의사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도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가 표류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커리지를 통해서 갔다가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해서 귀국을 조기하는 학생들도 많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부터 유학을 준비하다가 유학이 점수 몇 개가 안 나오는 거에 함몰되다 보니까 다른 학교나 전공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1, 2년을 버리는 학생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해서 스스로가 이런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